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부동산 매출을 파악하는 방법 중에서 실거래가 조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가겠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를 들어가야겠죠.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 누르면 몰리트라고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이 익숙한 홈페이지죠. 여기서 실거래가 조회는 여기 실거래가 자료 제공이라는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시면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좀 익숙할 테고 처음이신 분들은 좀 낯설겠죠. 자, 조건별 검색. 우리가 실거래가가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되면서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메뉴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계약 일자, 어디에서부터 어디에서까지 되어 있고, 파일 구분은 엑셀하고 CSV 두 가지가 나오고, 실거래가 구분을 보시면 지금 현재는 아파트 매매로 되어 있죠. 여기서 연립 다세대 매매,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아파트 전월세, 그 다음에 연립 다세대, 전월세, 단독 다가구, 전월세, 오피스텔, 분양 입주권, 토지, 상업 업무용, 공장 창고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 구분은 집원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이죠. 시도 전체, 시군구 전체, 읍면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도를 누르시면 서울특별시부터 부산시, 대구시부터 쭉 해서 강원특별자치도까지 나와 있고, 시군구에서는 해당 지역을 선택하면 그 지역에 맞는 시군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 금액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알아볼 자료는 연립 다세대 매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축을 해서 이것을 이제 매매할 때 시장 가격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대략적인 매출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시도에서 서울시를 기준해서 보겠습니다. 시군구하고 읍면동이 있는데, 여기는 보시면 이제 서울 25개 자치구가 나와 있고, 거기에 따른 읍면동이 나와 있겠죠. 한 가지 팁은 시군구를 전체로 놓고 그냥 클릭하시면 전체 25개 자치구에 대한 내용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다운로드. 네, 잠깐만. 여기서 보시면 이제 계약 일자를 선택하지 않았네요. 지금 보시면 23년 7월 달에 대한 자료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 달 데이터를 봐서는 사실 좀 보기 어렵고, 전체적인 최근 거래된 시세를 보려면 한 1년 정도는 봐야겠죠. 물론 최근 자료를 보려면 2, 3개월 이런 데이터가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축 시장을 전체를 알아보려면 한 1년 정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고할 점으로 여기는 데이터 기간이 1년 이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1년씩 단위밖에 검색할 수 없고, 자, 그럼 2년, 3년 전 데이터를 어떻게 조회하느냐?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1년 단위씩이니까 지금 200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데이터라면 넘어가서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데이터를 검색하면 되겠죠. 이렇게 기간은 충분히 다 어디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월 31일까지 전에 1년은 2022년 8월 1일이겠죠. 8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놓고 다운로드를 누르면 됩니다. 이제 자동 수집 방지를 위해서 이런 숫자를 화면에 보시는 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숫자는 매번 할 때마다 달라져서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이는 것을 보시고 입력하면 됩니다. 자,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되면 다운로드가 돼 가지고 아무래도 이 기간을 좀 전체 범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다운로드 완료되면 파일을 클릭해서 지금 열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용량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제 엑셀 프로그램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열립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뭐 편집 사용을 누르고 한번 데이터를 어떤 게 나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검색 쭉 나오고요. 네. 자, 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다. 참고용으로 활용해라. 네, 신고 정보가 실시간 변경 해제되어 제공 시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다. 본 계약은 계약 기준일이다. 그렇죠? 7월달 계약하고 8월달에 신고했으면 우리가 이제 한 달간 신고하게 되어 있죠. 그럼 7월 거래 건으로 제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통계 활용 시 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검색 조건은 자, 보시면 계약 일자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죠. 자, 7월 31일까지 계약이면 언제까지 데이터가 종합됐을까요? 자, 계약 일자죠, 그쵸? 근데 신고를 갖다가 좀 늦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7월 30일 날 계약을 한 사람이 8월 달에 신고하면은 7월 달에 8월 달에 신고했더라도 7월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7월 31일 날까지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6월 말까지 이제 한 달 기간이니까 7월 거래량은 다 잡히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실거래가 부분 연립다세대 매매로 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번 주소, 서울특별시 이런 검색 조건을 갖다 나오게 되었고, 자. 근데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시군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첫 번째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번지수 나오죠, 그쵸? 건물명은 뭐 특별한 게 없고, 자, 전용 면적이 108.28제곱미터, 상당히 크죠. 대지 권역 72.93제곱미터. 계약 연월일은 2023년도 1월 9일날 계약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13억 2천만원, 단위가 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층에 2006년도 도로명 주소, 중개거래, 강남구 중개사에서 했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데이터는 내가 사업을 하려는 사업지에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시세가 되어 있는가를 알아야겠죠. 이 거래 금액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거래 금액을 쭉 보시면, 자, 같은 개포동인데 49.99제곱미터는 7억 9천, 27.15제곱미터는 4억 6천, 24.82제곱미터는 3억 4,100만원. 자, 이 거래 금액으로만 보기는 상당히 좀 제한이 되죠. 그리고 자,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좀 더 명확한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이 면적 대비 거래 금액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30평짜리가 13억이다. 자, 그러면 한 18평, 15평짜리가 얼마냐? 그 데이터 갖다 하려면
데이터 한 평당 가격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구하면 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 중에서 실제 단위 면적, 즉 평당가를 알아내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대해서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엑셀은 이렇게 각 셀마다 이 값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셀에 대한 계산도 쉽게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조금 답답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기본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각 셀들에 대한 이 값이 있죠. 자, 셀들에 대한 값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A, 그다음에 여기 보면 1, A-1 이렇게 이 셀에 대한 주소를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 셀은 A-18번이라는 주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위에 A, B, C, D를 클릭하면 그 전체 열에 대한 전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원하는 지역을 갖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예를 들어서 원하는 지역이 효창동이다.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이다. 그 데이터를 쭉 보려면 이게 너무 많죠. 이게 보니까는 데이터를 갖다 너무 쭉 여기 이제 스크롤 바가 있어서 쭉 내려보면 네. 자, 2741번까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하나하나 찾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서울시만 따로, 강남구만 따로, 개포동만 따로따로 이렇게 셀이 있으면 좀 더 쉽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위에 A, B, C, 그러니까 B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클릭하면 삽입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삽입을 누르면 이렇게 셀이 삽입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서울시는 맨 앞에, 강남구는 여기, 그 다음에 동이 나오면 좋겠죠. 하나 더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세 칸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위에서 보시면 이게 이 B, C와 D 사이에 가면 이게 위치가 좀 모양이 달라지죠. 그래서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서 하면 좋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 자, 이 데이터를 갖다 이만큼 이제 드래그 하게 되면 여러 개의 셀이 동시에 선택이 되죠. 전체 이 데이터를 이렇게 나눠서 구와 동을 나눠서 여기다가 여기는 구, 여기는 동, 여기는 시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좀 더 보기 쉽겠죠.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메뉴는 데이터에 보시면 자, 텍스트 나누기라는 이제 메뉴가 있습니다. 텍스트 나누기를 클릭한 다음에 자, 쭉 텍스트 마법사가 나오는데 3단계 중 1단계 너비가 일정하냐, 구분 기호로 분리되느냐. 너비가 일정한 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5자죠. 그 다음에 강남구와 세자, 개포동이 세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너비로 나눌 수가 있지만 영등포구 좀 여러 개의 구가 이제 글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제한되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이 서울시 다음에 한 칸을 띄고 강남구 다음에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동 이름이 나오죠. 이 한 칸 띈 거, 이 공백을 갖다 구분해서 나누면 되겠다 라는 아이디어를 얻어서 구분 기호로 한 다음을 넣습니다. 그다음에 구분 기호 나오는데 탭이나 세미콜론 이 공백이 있죠. 공백을 딱 누르게 되면 자,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미리 보기에서 서울시하고 각 구 다음에 한 칸 띄는 거 다음에 나눠지겠구나. 그래서 맞다 해서 마침 다음을 한번 더 눌러볼까요? 다음 누르면 일반 데이터 서식을 일반이냐 텍스트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마침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내가 선택한, 그러니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이었지만 서울시 띄고 강남구 띄고 개포동 이렇게 나누게 되겠죠. 자, 이렇게 나머지 셀도 같이 선택을 해서 하면 됩니다. 자, 이때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텍스트 나누기, 구분 기호로, 다음 공백, 그렇죠, 공백, 마침. 자, 이렇게 데이터가 나누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지역만 선택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일단 데이터를 나눠서 서울시 따로 크기를 좀 조정해서 강남구 따로, 그 다음에 구 따로 동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전용 면적 우리가 이제 평당가로 해야 되는데, 이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꾸는 방법은, 자, 한 평이 몇 제곱미터죠? 한 평은 3.3058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108.2 제곱미터는 몇 평일까요? 거꾸로 나누면 되겠죠. 쉽습니다. 그래서 우클릭해서 삽입 하나 또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면적 평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냐? 자, 수식을 넣어서 할 건데, 요 제곱미터 나누기 이 평, 요 값을 하면 되겠죠. 자, 방법은 수식을 할 때는 내가 그냥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그냥 하면 되지만, 수식을 할 때는 이렇게 는을 넣으면 됩니다. 앞에 데이터를 나누기는 뭐죠? 이렇게 슬래시죠. 슬래시, 나누기는 슬래시입니다. 곱하기는 8번 위에 있는 별표고, 슬래시는 오른쪽 시프트 누름표 옆에 있죠. 나누기 3.3058 이렇게 누르면, 자, 108.28 제곱미터는 32.7545526 평이다. 네, 이렇게 세부적인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걸 갖다가 똑같이 그럼 이걸 갖다 매번 하느냐? 그럴 필요 없죠.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누르면, 자, 엑셀의 장점이죠. 이 자동적으로 이 똑같은 값이 나온 게 아니라 이 수식이 바뀌면서, 자, 보시면, 자, 여기는 아까 I18열이죠. 그렇죠? 앞에 있는 H18열을 갖다가 지금 수식에는 나누기 3.3058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I19열 내리면서 H19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데이터가 움직이면서 이 값도 바뀝니다. 그래서 또 한번 눌러볼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면, 자, 이렇게 이번에는 H20열로 바뀌었죠. H20열이면 요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내가 직접 다 입력하지 않아도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해도 이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계속 복사하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면, 자, 셀을 보게 되면, 자, 셀을 이렇게 보시면 끝에 이상한 점이 있죠. 이 점을 누르게 되면, 자, 플러스 모습으로 바뀌죠. 커서 모양이. 자, 이게 오토 핸들러라는 이런 엑셀의 기능인데, 자, 이 똑같은 방법을 갖다가 끝까지 같이 채워라. 그래서 이 십자가 모양이 바뀐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와우, 전체 값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자, 너무 이게 값이 복잡하다 할 때는, 자, 이 값들을 갖다가 좀 내가 보기 좋게 좀 바꾸는 방법을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체 데이터를 갖다가 오른쪽 우클릭해서 셀 서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하죠. 그래서 좀 더 쉽게 보는 방법은, 여기서 홈에 가시게 되면, 자, 이 표시 방법 중에서 쉼표 스타일 1000단위로 구분해서 보자 라고 하면, 자, 이렇게 33평만 나오고,
이건 이제 퍼센트, 몇 퍼센트냐. 이건 뭐, 회계 표시 형식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요 오른쪽 자릿수 늘림으로 보면, 32.8평. 뭐, 이 정도까지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다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체 이 행에 대한 데이터, 이 형식을 지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 맨 위를 클릭하게 되면 전체가 클릭이 되죠. 그래서, 컴마, 소수점을 갖다 너무 이제 딱 보기 그러니까 32.8평. 이 정도까지만 보면 제가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수점 뭐 한 자리나 두 자리까지만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갖다 평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32.8평이 13억 2천만 원, 15평이 7억 9천만 원. 이걸 갖다가 각 평당 가격으로 구해야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다가 M열 위에다가 N 가서 우클릭한 다음에 다시 삽입을 하나 해서 여기다가 내가 필요한 데이터 평단가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13억 2천만 원 나누기 32평 하면은 한 평당 가격이 나오겠죠.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아까 수식을 입력하려면 equal, 그렇죠? 는을 누른 다음에 앞에 거 셀 나누기 앞에 있는 면적 엔터 하면 자, 평당 4,029만 9,700원이 되겠죠. 그렇죠? 평당가. 그래서 이 데이터는 보시면 여기 M18번, 즉 여기 M18번, 여기죠. M18번 나누기 I18번이라는 이런 식으로서 표현되지만 실제 눈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토 핸들러가 돼서 더블 클릭 하면 전체 가격이 쭉 나옵니다. 자, 보니까 아까 요 108.28제곱미터가 13억이라서 엄청 비싼 것 같았지만 실제 평당가로 보니까 49.99 제곱미터가 7억 9천만 원. 아, 이건 5,200만 원이구나. 자, 27.15 제곱미터는 8.2평인데 4억 6천만 원. 보니까 이건 5,600만 원을 받았구나. 어떤 게 그러면 비싸게 받은 거죠? 이 세 가지를 비교해봤을 때 당연히 5,600만 원이 가장 비싸게 받은 거겠죠. 이 면적에 따른 가격을 알아야지 정확한 어떤 그 지역에 대한 시세를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갖다가 쭉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만든 데이터, 그쵸? 요거죠? 요걸 갖다가 좀 보기 좋게 구분할 수 있게 보시면 이제 홈 메뉴에 페인트 통 있죠? 채우기를 탁 누르면 이건 내가 만든 값이다. 기존에 좀 구분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요거는 내가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지역 아까 어디 본다고 했죠? 용산구 효창동이었나요? 원효로 거예요. 네, 하여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지역만 선택하려면 이 맨 위에 17번을 누르게 되면 이 전체 이 메뉴가 이 제목이 선택이 되죠. 여기서 데이터에 가서 자, 필터는 뭐죠? 네, 우리 커피 필터 하면 커피하고 뭐라고 섞인 거에서 커피 원액만 이렇게 추출을 하는 방법이죠. 필터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이상한 이 버튼이 생깁니다. 그렇죠? 보시면 여기는 서울시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두 번째 거 누르게 되면 그거 누르면 강남구, 강북구 쭉 해서 25개 자치구가 다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지역 아까 용산구였죠. 용산구를 클릭해서 확인을 누르면 네, 이렇게 서울시에서 용산구에 대한 데이터만 쭉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용하죠. 자, 그 다음에 이 동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동을 누르게 되면 용산구에 거래가 있었던 동이 다 나오겠죠. 가를동, 동빙고동, 동자동, 보강동에서 이게 이제 그 가나다 순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이제 효창동 볼까요? 효창동. 그래서 모두 선택해서 이제 이걸 해제하고 효창동을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효창동을 갖다가 확인을 누르면 예, 전체 아까 2만 건이 넘는 데이터 중에서 효창동에 거래가 되었던 데이터만 쭉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효창동은 66.58제곱 20평짜리가 8억 원에 거래가 됐죠. 3,900만 원으로 됐고 2층짜리 91년도에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그 밑에 거는 20.9평인데 3억 600만 원, 좀 싸게 거래됐네요. 1,400만 원의 가치고, 그 다음에 비슷한 5-222 번지는 4.2평인데 원룸 같습니다. 그쵸? 원룸 같은데 4억 8천만 원. 어우, 비싸게 거래됐네요. 평당가가 1억 1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네. 쭉 보시면 어떻게 거래가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단위 면적당 평당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평균 평당가가 얼마인지를 봐야겠죠. 그럴 때는 이 평균 값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보시면 이 위치에 따른 가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같은 건물이면 신축하게 됐을 때 예상 매출을 구하려면 그 신축했을 때, 즉 새 건물에 대한 가격을 알아야겠죠. 보시면 다행히도 건축 연도각이 나옵니다. 또 마찬가지로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1988년도 올림픽 때 지은 건물도 있고, 쭉 보니까 2022년도, 21년도, 20년도 건물이 있죠. 우리는 신축 건물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 모두 해제하고 22년도, 21년도, 20년도를 선택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대충 이제 6천만 원에서 5,800만 원, 4천만 원, 뭐 이 정도 약간 비슷한 값을 보이죠. 아까 같이 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신축 건물하고 구축 건물하고는 이 거래가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없느냐, 또 건물이 얼마나 노후됐느냐, 또 주차 여건이 확보됐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 볼 수 있는데, 그냥 그런 것은 여기 신축 건물에 대한 데이터로 참고를 해서 구해 보겠습니다. 자, 용산구 효창동에 대한 평당가, 평균 평당가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건이 좀 있었네요. 그쵸?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평균이 5,892만원, 약 5,900만원 정도 되고, 합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건의 거래가 있었고, 5,900만원 정도의 평당가를 가진다. 자, 우리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이 땅값을 2종 일반 주거지역 땅을 살 때 이게 싼지 비싼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통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고 공개된 데이터가 많이 있어서 시세가 얼마다, 지금 싼 거냐 비싼 거냐 이런 데이터를 알 수 있지만 토지 같은 경우는 없죠. 토지는 내가 이걸 사서 얼마에 팔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용산구 효창동 지역에 땅이 평당가가 5천만 원에 나왔다. 싼 걸까요? 비싼 걸까요? 아직 잘 모르시죠? 자, 땅 한 평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약 200% 용적률을 가지기 때문에 약 2배 정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천만 원짜리 땅에 한 평에 용적률이 200%면 2평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근데 그 지역에 내가 팔 수 있는 평당 가격은 5,900만 원이다. 그러면 땅값 5천만 원.
플러스 건축비 해서 했더니 그 가격이 한 평에 대한 매출 가격이 5,900만 원이면 두 평이면 얼마죠? 자, 1억 1,8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냥 1억 2천만 원이라고 보겠습니다. 1억 2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온다. 내가 지을 것은 더 신축이기 때문에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1억 2천만 원. 땅값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매출이 더 훨씬 큰 거죠. 여기다가 각종 건축비, 뭐 공사비, 그 다음에 공과금, 또 나의 노력 이런 것들을 포함했을 때 한 평에 평균 요즘 뭐 그냥 쉽게 잡아서 철거비도 들어가겠죠. 기존에 건물 있으면. 그래서 뭐 평당 가가 한 1,000만 원 들어갔다. 그럼 두 평이면 2천만 원 들어간 거죠. 5천만 원 땅에 2천만 원이 들어갔다. 7천만 원이 된 거죠. 7천만 원 투입 비용 대비 매출이 1억 2천만 원이다. 그럼 사업성이 있다. 라고 대충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설계가 어떻게 나오냐, 그건 두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 실거래가를 가지고 그 땅에 대한 가치, 또 예상 매출을 구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네. 여러분들 이런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더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좀 따라오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실질적으로 본인이 해봐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 저한테 댓글이나 메일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을 갖다 하는 방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저는 우리 같이 수강하시는 분들하고는 뭐 그래프도 그리고 세부 데이터를 뽑아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또 어떤 평형이 잘 팔리냐,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